자, 116번은 1등 당첨제비 1개와 2등 당첨제비 2개를 포함한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추첨함에서 임의로 뽑은 2개 중에 1개가 당첨제비일 때 그게 1등일 확률은 그랬죠. 그러면 지금 1등 제비가 1개 있는 거고 2등 제비가 2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꽝이죠. 꽝이 7개 들어있는 이런 상황이야. 그죠? 근데 이게 조건부 확률인데 임의로 뽑은 2개의 제비 중에 1개가 당첨 제비일 때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분모에다가 뭘 깔아야 되냐면 내가 10개의 제비 중에 2개를 뽑았는데 1개가 당첨 제비니까 당첨이 하나 뽑히고 꽝이 하나 뽑힌 거지. 여기서 말하는 당첨이라는 게 이게 다 당첨인 거죠. 이게 당첨, 이게 꽝인 거니까 당첨이 하나 뽑혔다 그러면 요거 3개 중에서 하나를 뽑았고 그 다음에 여기 꽝 7개 중에서 하나를 뽑았어. 이렇게 쓰면 요게 당첨이 하나 뽑힌 거죠. 근데 그때 그 제비가 1등 당첨 제비일 확률이랬죠. 그죠? 자, 그럼 분자에는 뭘 써야 되냐면 내가 10장 중에 2장을 뽑았는데 한 장이 당첨이고 한 장이 꽝이었는데 그 한 장이 1등 당첨이어야 돼. 그지? 그러면 내가 10개 중에서 2개를 뽑았는데 자, 1등을 하나 뽑고 그리고 꽝을 하나 뽑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맞죠? 그래서 1등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1등 뽑을 거 하나 그리고 꽝 뽑는 거 7개 중에 하나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써놓고 보면 어차피 7C를 지워버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0C 지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결론은 뭐예요? 3분의 1인 거다. 3분의 1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죠? 어진아 준영아 원래는 수업 몇 시야? 11시 11시 반 11시. 아, 선생님. 저 11시 못 와요. 왜 못 와? 저 자야 돼요. 요새 1시라도 오겠습니다. 내가 앞에 다른 수업이 있는 애들이 1시 오라 그런 거지. 지 맘대로 토요일날 맨날 1시 와. 아, 선생님 1시라도 오는 게 낫죠, 근데. 물론 결석보단 낫지만 그죠? 원래 너의 수업 시간은 11시 반이야 임마. 아, 진짜 너무 피곤해요, 선생님. 내가 더 피곤해. 선생님, 저 그래서 내일 못 와요. 왜? 아, 저 우리 가야 돼서. 또 야구하러 가냐? 아니. 어디 가는데? 볼 게 좀 있어가지고. 야구 보러 가냐? 아니, 야구 안 본다니까요. 내일 비 와서 야구 안 해요. 집에서 해오겠습니다. 자, 46초까지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없어? 자,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파트 2로 가서 지난번에 이제 55쪽까지가 숙제였는데 혹시 55쪽까지 숙제하면서 막히는 문제가 있었나? 아, 근데 여기 약간 좀 잘못된 문제가 하나 있더라. 그 49쪽에 이 12번 문제 있죠? 49쪽의 12번 문제는 약간 문제가 좀 오류가 있어요. 이거는 그죠? 무슨 오류가 있을까? 이거 12번 문제 49쪽의 12번 무슨 오류가 있을까? 우리가 보통 원순열로 무언가 배열을 할 때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2개의 케이크와 5개의 음료수라 그랬으니까 총 7개를 배열하는 거잖아. 7개를 내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마주보는 게 가능한가요? 마주본다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케이크를 여기다 케이크 하나 놓고 얘랑 마주보는 위치에 여기다 케이크를 하나 놓게 되면 그럼 음료수를 한쪽에는 3개를 놔야 되고 한쪽에는 2개를 놔야 되잖아. 그치? 이건 일정한 간격이 아닌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아마
원래는 이제 짝수개였었는데 그냥 문제 숫자 변형하면서 생긴 오류 같은데 이거는 사실 음료수의 개수도 뭐 4개가 되든 6개가 되든 짝수개가 돼야지 말이 되는 거지. 그래야 마주 볼 수 있지. 그치? 근데 이거는 문제 자체가 약간 오류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풀던 방식대로 그냥 풀어보자면 2개의 케이크를 먼저 배치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2개를 원순열로 배치하는 것은 몇 가지로 봐야 돼? 한 가지로 봐야 돼. 그치? 그래서 케이크 2개를 배치하는 방법 한 가지고 그 상황에서 음료수 5개를 배치한다 그래서 5팩토리얼 곱해서 답은 1번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이거는 문제 자체가 조금 상황상 좀 오류가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거는 풀면서 조금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뭐 안 좋은 문제니까 지워버리세요. 이거 말고 나머지 문제들은 다 괜찮고요. 55쪽까지 질문하고 싶은 거 없나요? 52쪽에 8번. 자, 52쪽에 8번. 요거는 세 사람이 6층짜리 건물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6층까지 올라갈 때 세 사람은 어느 한 층에서 반드시 내린다. 근데 1층에서 내리는 사람은 없고 한 층에서 2명 이상 내릴 수도 있다. 그럼 예를 들어 준호가 엘리베이터에 탔어. 그럼 너에게 몇 가지 선택권이 주어지니? 5가지가 주어지잖아. 그지? 2층, 3층, 4층, 5층, 6층 5층 중에 한 층에서 내리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너와 같은 사람이 3명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당 5가지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니까 5파이 3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어. 왜 빼죠? 한 층에서 2명 이상은 내릴 수도 있고 2명 이상 내릴 수도 있어. 중복돼도 돼. 그치? 그러니까 그대로 5의 3제곱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또 55쪽까지 질문 있나요? 갈리는 다 했나? 선생님 만약에 저기서 2명 이상 내릴 수 없다고 되면 어떻게 돼요? 오피산이죠.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네가 만약에 나는 4층에서 내릴래 했으면 딴 애들은 4층에서 못 내리는 거잖아.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선택권이 하나 줄어드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지 않을까? 2명까지는 되는데 3명이 동시에 내리는 거죠. 그러면은 5파이 3에서 3명이 같이 내리는 게 5개 있을 거 아니야. 5개만 빼면 되죠. 그죠? 자, 그럼 55까지 질문 없죠?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56쪽부터가 이제 다음 숙제인데 여기 문제들 중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 해볼게요. 6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60페이지 이거 한번 풀어볼래? 60페이지에 16번 요거 답 한번 찾아봅시다. 60페이지에 16번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이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정육면체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뭐 요런 거였다면 이렇게 생긴 왜 그 사각 뿔대? 뭐 이렇게 사각 뿔대였다면 그러면 이거는 180이 답이죠. 자, 왜냐면 이제 사각 뿔대에서는 내가 이 윗면을 하나 칠한다 라고 했을 때 6가지 색깔 중에 하나 골라서 칠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바닥을 칠한다. 그럼 바닥은 나머지 색깔 중에 5가지 중에 하나 골라서 칠할 거고 그럼 이제 위에 면과 밑에 면 바닥이 이게 칠해졌죠. 그러고 나서 남은 4가지 색깔을 옆면에다가 칠하는데 이 옆면에 칠할 때만 원순열로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곱하기 3팩토리얼 요렇게 해가지고 180 나올 수 있죠. 요 모양이라면. 그런데 이 모양은 좀 달라요. 이거는 완전한 정육면체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내가 이거를 윗면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없어요.
모든 면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6가지 색깔 중에서 빨강색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빨강이 하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여기다가 빨강을 칠한다. 내가 여기다가 6가지 색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찌됐든 빨강색이 한 면에는 칠해질 거 아니야. 그지? 정육면체 6면 중에 한 면은 빨강색이겠죠. 그러면 빨강이 칠해진 면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빨강인 면을 그냥 하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빨강을 칠한다 해서 6가지가 아니라 그냥 빨강이 칠해진 면을 기준면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그냥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달라. 요거하고는 달라서 얘는 윗면과 아랫면이 정확히 구분이 되지만 얘는 모든 면이 똑같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든 돌아갈 수가 있잖아. 그래서 특정한 색깔이 칠해진 면을 기준으로 딱 잡고 그럼 이제 뭐부터 골라주면 되냐면 그러면 여기가 빨강이 칠해진 면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맞은편, 자 여기다가 색을 하나 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빨강의 맞은편, 좋아. 그러면 빨강의 맞은편은 5가지 색깔 중에 하나 골라서 칠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 두 면이 칠해진 거 아니야. 빨강과 그 맞은편이 칠해진 거니까 나머지 4면을 돌리는 거죠 이제. 그죠? 나머지 4면을 돌려가지고 곱하기 3 팩토리얼 이렇게. 그래서 답은 몇 가지니? 30가지가 되겠습니다. 30가지. 그쵸? 그래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회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좋아. 자, 그래서 요거는 답이 30가지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중복조합 문제들이 나오는데 중복조합 문제 중에서 우리 조금 복습하고 싶은 문제 63쪽으로 가서 63쪽에 18번을 한번 볼까요? 18번 63쪽에 18번 자 63쪽에 18번은 우리 비슷한 문제가 이제 교과서에도 있었는데 자 이거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 이하다라는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인데요. 일단 요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라라는 거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가질 수 있는 값. 준영아, 얘네 셋이 더해가지고 2 이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 또는 얼마 또는 얼마가 될 수 있겠니? 2가 되거나 또는 1이 되거나 또는 0이 되거나 그치? 요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겠죠. 그쵸? 그래서 1번 답은 2, 1, 0 요렇게 세 가지를 쓰면 되는 거고 지금 의미 아닌 정수 조건으로 잘 맞춰져 있으니까 자, 이 각각 값은 다 중복조합으로 계산해버리면 됩니다. 그치? 하면서 요거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그렇죠. 3H2로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 거는 3H1로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 거는 3H0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얘가 6가지고요. 그쵸? 요게 3가지, 요게 1가지가 돼서 답은 10가지 이렇게 풀리는데 자 이런 부등식 문제를 만났을 때 요렇게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따로 계산해서 더해도 되지만 다른 방법도 알려줬었죠. 이렇게 부등호 돼 있을 때 이렇게 따로 계산하는 방법 말고 한 가지 더 알려준 방법이 뭐였지? 어떻게? 문자를 하나 추가해서 풀 수 있죠. 그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 이하잖아. 2 이하면 내가 거기다가 새로운 문자를 하나 추가시켜. 뭐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 자, 이렇게 알파를 하나 추가해서 항상 얼마가 되게 만들 수 있다? 항상 2가 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쵸? 만약에 요 첫 번째 케이스처럼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값이 2라면 그때는 알파가 몇이면 돼요?
알파가 0이면 되잖아. 그치? 그럼 다 더해서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이라면 그때는 알파가 1이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이라면 그때는 알파가 2면 되죠. 자, 그런 식으로 맞춰주면 항상 는 2가 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부등식을 만났을 때 자, 여기다 문자를 하나 추가해주고 대신 부등호 말고 등호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걸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는 몇 개? 4h2라고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나와? 바로 10이 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여러 개로 나눠서 계산하기 싫으면 이렇게 한 가지 문자를 추가시킨 다음에 등식으로 바꿔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단 근데 조심할 거는 이럴 수 있어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보다 작다 이럴 수 있죠. 여기다가 내가 이제 문자 하나 추가해야지. 그래가지고 x 더하기 y 더하기 z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는 5다라고 놓고 풀면 맞을까 틀릴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가 5보다 작다 그랬기 때문에 알파 값이 0이 될 수 없어져요. 그러니까 문자를 하나 추가시켜서 푸는 방식으로 할 거라면 이게 5보다 작다라고 나왔으면 뭘로 바꿔놓고 하는 게 맞아? 4 이하이다로 바꿔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있는 상태로 그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4로 맞추고 해야 그래야 알파가 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알파도 의미 아닌 정수 조건이 만들어져서 중복조합으로 계산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부등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 하나 추가시켜서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우리가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중복조합 문제 중에서 두 개만 더 풀고 우리 기출로 가겠습니다. 자, 64쪽에 21번 답 한번 찾아보자. 21번. 지금 이 21번 문제의 상황을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라고 바꿔 생각할 수 있냐면 A, B, C는 짝수고요. 요 범위를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14 이하의 짝수잖아. 그럼 14 이하의 짝수들을 쭉 써. 2, 4, 6, 8, 10, 12, 14 요만큼이 있잖아. 이들 중에서 A 하나, B 하나, C 하나를 고르면 돼. 근데 그래서 봐라. A, B, C는 서로 대소관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지금 상황은 이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함수지. 그지? 화살표를 쏘는 거야. 화살표를 쏘는 건데 자 A가 만약에 6한테 쐈다라고 가정하면 B는 이제 어때? 누구한테 못 쏴? 2랑 4한테 못 쏘는 거지.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치? 그럼 결국 이게 큰 놈은 큰 놈한테 쏘고 작은 놈은 작은 놈한테 쏴라 이 조건 아니야. 그쵸? 그러므로 지금 상황은 자 이렇게 원소 3개짜리 집합에서 원소 7개짜리 집합으로 함수를 쏘는데 조건이 큰 작작인 거예요. 큰 놈은 큰 놈한테 작은 놈은 작은 놈한테 쏴라. 그런데 거기에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큰 작작인 거예요. 그러면 어지나 함수의 개수 찾을 때 큰 작작이고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면 뭘로 계산하는 거야? H로 계산하는 거야. 그치? 중복조합으로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 H로 계산을 할 건데 지금 우리는 이쪽에 있는 7개의 원소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몇 H 몇이다? 7H3이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치? 7H3이다. 자 가령 예를 들어 내가 2, 4, 6, 8, 10, 12 중에서 10, 12, 14 중에서 뭐 4하고 10하고 10하고 이렇게 선택했다고 생각해봐. 4 1번, 10 2번 선택했다. 그럼 자동으로 A가 누구한테 쏘는 거예요? 4한테 쏘는 거야 무조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B, C 둘은 10한테 이렇게 쏘는 거고 이렇게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7개의 원소 중에서 3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순서 상관없이 뽑으면 된다. 그래서 7H3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답은 84가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을 함수에 대응을 시키면 계산이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함수로 대응시켜서 풀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개만 더 풀고 이제 기출로 갈게요. 25번도 한번 풀어보자. 25번. 답 한번 찾아봐. 25번.
지금도 이제 함수의 개수를 찾는 건데 마이너스 1, 0, 1에서 2, 4, 6, 8로 가는 함수인데 일단 하나는 고정이네. 마이너스 1이 4한테 쏜다는 건 고정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이 뭐냐면 A가 B보다 작으면 FA가 FB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무슨 조건이야? 큰 작작이지. 그치? 그리고 등호가 포함된 큰 작작이에요. 다만 마이너스 1이 4한테 쐈기 때문에 나머지 두 원소 0과 1은 누구한테는 쏠 수가 없는 상황이야? 2한테는 아예 못 쏘는 상황이죠. 그쵸? 하지만 등호가 붙어있기 때문에 4한테는 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4랑 6이랑 8 요렇게 셋한테 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자 얘는 이미 4한테 쏘는 게 정해졌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얘네 둘이 얘네 셋한테 쏘는데 조건이 큰 작작의 등호 포함이니까 H로 계산해야 되는 거지. 그치? 몇 H 몇이에요?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3개 중에 2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4C죠. 4C 그래서 6가지 1번이 되겠다. 그쵸?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예. 조합은 뭐예요? 뭐? A랑 X 사이에 있는 거. 아 이거요? 이거는 집합에서 등장하는 기호인데요. 원소와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A라는 원소가 X라는 집합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을 말하는 거예요. X라는 집합의 원소들 중에 누군가 둘을 고른다면 걔네 둘 사이에서는 항상 요런 관계가 있어야 돼 라는 거예요. 예. 짝대기 3개랑 2개랑 몇이랑 짝대기 3개는요 이제 한 명만 더 오면 이제 어디 일어나는 거야 이제. 왜 좋아요? 누가 재현이 제일 늦게 왔지? 아니요. 재현이 일어나는 거야. 제일 늦게 왔으니까. 자, 짝대기 3개짜리는요. 짝대기 3개짜리는 원소와 집합 사이에다가 쓰는 기호고요. 짝대기 2개짜리는 집합과 집합 사이에 쓰는 기호예요.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둘 다 포함 관계에 있는 건데 원소 대 집합이냐 집합 대 집합이냐에 따라서 이거 외워야 돼요. 시험 몰라도 때 이게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시험 볼때 지장 있어요. 근데 이건 몰라도 그냥 집합이라는 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집합 단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아. 근데 아무튼 이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얘 포함된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출이 몇 회였더라? 6회였죠, 6회. 6회 146쪽. 이렇게 많이 풀었어요. 계속 한 회차씩 풀었으니까. 자, 146쪽으로 가서 그리고 이제 A반 중에서 내가 기출을 좀 풀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2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이런 회차들을 좀 추천합니다. 이런 회차들이 좀 쉬워요. 이런 회차들을 좀 풀어보시고 숙제 다 하고 나서 내가 풀 게 없다 하면 자, 일단 6회차 의여고 거 답을 한번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받겠습니다.